67년. 67년. 음력 4월 22일. 4월 22일 시가 오전 8시. 네, 오전 8시. 오전 8시면은 자축인묘 진시가 되죠. 자, 요거 이제 그동안에 배운 거 우리가 대운에 간지 뽑는 거, 그다음에 행운세에서 붙이는 거, 그다음에 지장간은 요거는 좀 한두 저 더 지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남자분은요 우선은 사주팔자를 이렇게 뽑아봤을 적에 인생이 고가 많았을 거야. 엄청 많았을 거라고. 사주는 그것만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그 사람의 살아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 한 발짝 한 발짝씩 이 사주만 보면 지장간 대원 뽑을 필요도 없이 인생이 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구나 하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 같으면 하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다 가능하지. 자 여기까지 다 뽑으셔요. 대원의 간지 뽑는 것까지. 그리고 지장간 요거 쓰면 되죠. 그렇지.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여기를 가만 있어봐. 여기 정금은 여기 잘 봐봐요. 요 지장간은 우리가 사주를 풀으면서 활용하는 게 많지만은 직접 끄집어내서 쓰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사람이 머릿속에서 참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그맣게 써도 상관이 없어. 칸을 크게 차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왜 떼어놓으라 하면 여기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면서 적어나갈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만큼을 떼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참고를 해두시라고. 이 사람은 부인하고 못 살 거예요. 이혼했죠. 어떻게 돼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혼했다 재혼한 거예요? 이혼했어. 글쎄 이혼할 수밖에 없지. 사주는 이 사람은 누군데? 있어요. 남편만 아니면 돼. 남편이면 또 이것저것 다 그냥 얘기할 수도 없고. 재혼은 안 돼요? 안 되지. 재혼하면 또 이혼인데 자식은 나도 내가 키우질 못해. 여자한테 주든지 이혼한 여자한테 주든지 이 사주는 그냥 우리 같은 역수를 하든지 중이 되든지 목사가 신부가 되든지 그냥 그런 팔자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요거 한 번 더 설명해 드려? 요거 대운 뽑는 거 요거 다 뽑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지장간에 대한 설명을 잠깐. 이 지장간은 오랫동안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장간은 원래는 땅지자에서 지지장간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에 요 장자는 감출장자거든요. 지지에 감춰져 있는 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월지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적어 봅시다. 여기다 지지, 월지뿐만이 아니고 지지. 자, 여러분들 그 69페이지 지장간 있는 거 69페이지를 보면은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숫자라는 거는 날짜야. 자, 여기 잘 봐봐요. 자월이면은 전월 11월, 12월 여기서부터 봄이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봐 여기 자월에는 여기라는 건 나물여자야. 나물여란 건 뭐냐면은요 여기 11월이죠. 11월, 12월 그 다음에 여기가 1월. 11월의 절기는 뭐라 그랬어요? 12월에
대설이라고 돼. 대설이죠. 그 다음에 12월은 뭐라고 그랬어요? 12월이 소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기간은 30일의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0일씩 끊어보면 여기가 10일, 여기가 20일, 여기가 말일이죠. 30일. 그 다음에 12월로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축의 축의 입장에서 보면 축은 12월인데, 12월의 초는 11월 말에 영향을 받아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달이라는 거는 전달 30일, 이달 1일이 딱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 전달에 춥다면 추운 기운이 이달 초까지 넘어오고, 전달이 덥다고 하면 더운 기운이 이달 초에도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봐봐요. 12월의 역이라는 거는 자수는 1일부터 한 15일까지, 그 다음에 15일서부터 말일까지는 계수. 그러니까 1월 1일, 2일, 5일, 10일 정도에 태어난 사람은 임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20일, 20일, 21일에 태어난 사람은 같은 1월생이지만은 계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기라는 거는 1월 말의 기운인데, 축월이 되면은 축월도 한 달인데, 축월에 1, 2, 3, 4, 5, 6, 7, 8, 9, 10, 축월에 초가 된다면 전월 말의 기운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전월 말의 기운이 넘어오니까 계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기라는 거는 지지가 삼합되는 거. 지지가 삼합되는 국의 오행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축이라는 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삼합을 안 배웠지만 여기는 배웠을 거예요, 학교에서. 축의 삼합은 뭐가 있어요? 축의 삼합. 축은 사하고 유하고, 그러니까 사 플러스 유 플러스 축이 삼합이 돼서 금국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축이라는 거는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사유가 있으면 삼합을 형성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삼합이 형성이 돼서 금으로 바뀌려고 그러죠. 그러면 축토는 음이니까 음금은 경금, 신금 중에서 신금이 음금이죠. 그래서 신금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역이라는 것은 전월 말의 기운이 넘어오는 거다. 전월 말이 계수니까 이번 여기도 계수로 넘어오는 거고, 중기라는 것은 삼합국을 취한다 했으니까 축의 삼합법은 사유축이 삼합 금국이니까 금을 따가지고 경금, 신금이 있는데 축토는 음이니까 신금을 따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축토는 토의 성질이죠. 토인데 음의 토니까 기토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정기라는 거는 축토가 갖고 있는 본연의 성질을 취하라 했으니까 축토는 토인데 본연의 성질은 음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토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무슨 소리냐면은, 천간은 나무의 열매, 지지는 나무의 뿌리, 줄기인데, 열매와 줄기가 전부 다 없어져도 지장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음에 또 새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천간에 있는 거, 천간의 열매에 해당되는 거를 지지에 숨겨놨다 해가지고 지장간이 되는 거예요. 지지에 감춰져 있는 천간이다. 그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는 4월 22일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월 22일이면 말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4월 초에 태어난 사람은 화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토의 성질을 갖고 있고, 화하고 무토하고 겸해서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 4월 중순쯤에 태어난 사람은 경금의 성질, 화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금의 성질을 같이 띠고 있는 거야. 4월 말일쯤에 태어난 사람은 병화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4월 22일 날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무토의 성질과 경금의 성질은 적고 병화의 성질만 갖고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병화의 성질이 강하다 얘기야. 4월은 더운 계절인데 4월에 태어난 사람은 더운 계절에 태어났지만은 4월 초에 태어난 사람은 더운 계절의 화의 성질에다가 무토의 기질도 좀 갖고 있고,
4월 중순에 태어난 사람은 더운 기질에다가 경금의 성질도 좀 갖고 있고 4월 말일날 태어난 사람은 무토와 경금의 성질을 없이 전부 다 화의 성질만 갖고 태어났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는 이게 이제 지장간에 의미하고 있는 기초 지식이야. 이게 기초 지식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미중에는 정화을목 기토, 사중에는 무토경금 병화, 오중에는 병화 기토 정화, 진중에는 을목 계수 무토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의문점이 생기는 게 중기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의문이 들어오죠. 중기는 봐봐요. 자, 그 다음에 유, 묘, 오화만 기토가 들어와 있어요. 오화만.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시계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자, 오, 묘, 유, 추, 인, 진, 사, 오, 미, 신, 술, 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오묘라는 건 뭐냐면 좌오묘라는 건 정북, 정자가 들어가요. 오라는 거는 정남, 그죠? 묘라는 거는 정동, 유라는 거는 정서. 좌우묘 정자가 들어가는 건 뭐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야. 자, 요거는 축토는 조금 기울어졌죠,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기울어졌죠. 그 다음에 이는 뭐예요? 아예 동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죠. 요 지나는 것은 동쪽이지만 남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졌고 산은 남쪽으로 더 기울어졌고, 그러나 좌우묘는 동서남북을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죠.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중기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하고 그 다음에 유하고 묘하고 중기가 없는데 왜 오화만 중에 기토가 들어갔냐 하면은 천간은 우리가 본래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는 목이고 뭐예요? 동이죠. 여기는 뭐예요? 화고 남쪽이죠. 여기는 중앙이에요. 그 경신은 뭐예요? 이거는 금이고 예, 서쪽을 차지하고 임계는 수고 북을 차지하고 있죠. 동서남북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무기토란 녀석은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 방향이 없어요. 그 어디다 배석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무토는 병화에다가 배석을 시켜주고 기토는 정화에다가 배석을 시켜줬어. 그러니까 오화라는 거는 뭐예요? 기토의 성질을 갖고 있죠. 여기다 중궁의 그 무기토는 중앙이니까 동서남북의 배합을 못 시키는데 그거를 화의 성질에다가 배합을 시켜줬다고. 그걸 동궁이라고 그래요. 동궁을 시켜줬기 때문에 병화에다가는 무토의 성질이 다분히 있고 정화에다가는 기토의 성질이 다분히 있어.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오화라는 거는 기토의 성질을 갖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토가 여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이 이제 저런 이치를 아는데, 여러분들은 하여튼 왜 다른 거는 중기가 없는데 오화에다가 기토가 들어갔냐 하는 거는 무기토는 중궁을 차지하고 중앙을 차지해서 방향이 없는데 그거를 굳이 동서남북에다 배속시킨다면 남쪽에다가 배속을 시켜줬다. 그래서 병화에다가는 무토의 성질, 정화에다가는 기토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화는 천기는 양이지만 지지에서는 우리가 사주에서 음으로밖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기토가 중기에 배속이 된 거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란 말이에요. 자, 지장간은 우리가 많이 설명이 될 거니까 오늘은 지장간의 기초 속성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천간의 합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천간의 합. 그 다음에 이제 천간의 충. 천간의 합은 우리가 간합이라고 하고 천간의 충은 우리가 간충이라고 한다. 그러면 간합에는 갑하고 기는 뭐라 그랬어요? 갑하고 기는 합토. 토 국을 붙여야 돼.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국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하고 경은 합금에 금국이 됐죠. 그 다음에 병하고 신은 합수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정하고 임은 합목국이 되고 무토하고 개수는 합화국이 된 거예요. 국을 붙여주는 거는 무토하고 개수가 합해가지고 화의 성질을 띠는데 화의 성질 크게 띈다 이거야. 뭔 전화. 자, 지난 시간에 갑기합토는 뭐라 그랬어요? 중정지합이다. 의경합금은 뭐라 그랬어요? 인의지합이다. 병신합수는 인수지합, 정념합, 위험지합. 정림합목은 인수지합, 그 다음에 무게합화는 무정지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각기합토가 중정지합이라는 것은 중은 가운데 중자, 바를 정자. 중정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고 바른 성질. 그걸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사주가 갑이 있고 여기 기토가 있든지 갑이 있고 여기가 기토가 있든지 하면은 갑기합토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남자 같으면은 성실하고 그 다음에 좌우에 흔들리지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관점에 뚜렷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용서하지 않고 하여튼 그 평균적이고 편파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려고 하는 것이 강하다. 그걸 갑기합토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경이라는 것은 경금이라는 것은 칼날이고 그 다음에 도끼로 보기 때문에 무해요. 의를 지키죠. 그러니까 삼국지에 보면 관우 장비와 같은 사람들, 의를 지키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인의지합이다. 병신합수라는 것은 위험지합이다. 사람이 위험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고 말을 안 하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위험지합이다. 정림합목은 인수지합이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정지합이다. 유정지합이라는 건 정이 있다. 자, 그러면은 정이 있다는 직업, 우리가 사회적으로 직업을 굳이 논한다고 하면은 정이 있는 직업은 우리가 뭐를 많이 논할 수 있을까요? 정이 있다 없다. 정이 있는 직업, 그 뭐가 있어? 응? 연예인, 가수들. 정이 없으면 정이란 건 끼야. 좀 나쁘게 얘기하면 끼, 좋게 얘기하면 정. 정이 있는 거는 지금 정리한복은 인수지합이라고 하지만은 유정지합이라고도 하니까 유정지합은 끼가 있는 거다. 그러면 천간에 정이 있고 여기 임이 있다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뭔가 사람 사귀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재능을 갖고 남을 즐겁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순수하구나. 그러나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음악의 끼, 미술의 끼, 배우의 끼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무기합화는 무정지합이야. 이번에는 정이 없어. 정이 없는 건 무슨 직업을 가는 거예요? 연구를 해정지합이다. 어머니가 10달 고생해서 애새끼를 툭 낳았더니 어머니 나 절에 가서 스님 될래요. 나 신부가 될래요.
저 수녀가 될래요? 여성이 될래요? 혼자 살래요? 정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기합토에 중정지압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직업을 많이 갖게 되겠어요? 중정지압이다. 직업적으로. 잘 봤어. 판검사, 명사, 그 다음에 또 중도를 지키고 바른 일을 하는 거. 그렇죠, 선생님. 그 다음에 기자들. 기자들 기사를 쓸 적에 자기 멋대로 쓰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반면에 의경은 뭐예요? 군인경찰. 그렇죠? 그 다음에 병신합수는 뭐예요? 의혐. 지금 정치인들이 대접을 못 받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뭐예요? 남을 명령하고 지배하는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정치 기질이 소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업가. 크게 사업하는 사람들. 병신합수가 있어요. 정님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연예인들, 배우들, 그 다음에 재능인들, 재능을 갖고 써먹는 사람들, 정리한마게. 그 다음에 무게합파는 판검사들도 또 무게합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의사들. 여기 이제 갑기합토도 중정지압에 의사들이 있지만 의사들은 무게합파 쪽으로 또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역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그건 전부 다 무게합파가 많더라. 그 옛날 사람들 그래서 무게합파는 무정지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나온 것이 이제 우리가 토탈적으로 사주 공부한 사람들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가 조금 더 진도가 나가야 되죠. 갑기합토는 갑하고 기토가 합의 토의 성질을 갖고선 우리가 중전지압이라 부른다. 그런데 요거는 또 일부 어떻게 얘기하냐면 존비의 합이다. 존이란 건 뭐예요? 이거는 존귀할 존자죠. 존하고 비라는 거는 뭐예요? 비천한 비자다. 존비의 합이다라는 것은 지체가 높은 사람하고 지체가 낮은 사람의 합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의경의 합은 경중의 합이다. 경중이란 건 뭐예요? 가벼운 거하고 무거운 거의 합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병신의 합은 영암의 합, 밝음하고 어둠. 밝음의 어둠이 무게인가? 무게는 노소. 밝음과 어둠이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 자, 요걸 보면은 우리가 뭐 중정지압이다, 인의지압이다 하는 거는 책에 있으니까 늘상 아는 거고, 조금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면 갑기의 합은 존기. 그러니까 직체가 높은 사람하고 지체가 낮은 사람이 합이다. 의경은 무거운 것, 가벼운 것의 합이다. 병신이라는 것은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의 합이다. 정림의 한목이라는 것은 큰 것과 작은 것의 합이다. 그 다음에 무게합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젊은 사람의 합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갑기합토가 있다. 그러면 중정지압이면서 갑기합토라는 거는 부부지압이라, 이게 전부 다 부부지압이에요. 그래서 어떤 남자 여자의 사주를 봐서 갑기합토가 있다, 아니면 을경합이 있다, 아니면 무게합이 있다 하면 이 사람들은 연애 결혼을 했구나. 왜냐? 갑기합토라는 것은 부부지압이니까 부부지압의 천간에 떠 있죠. 천간에 떠 있는 거는 뭐예요? 저 사람은 얘들 둘이 좋아하는구나, 연애 결혼을 하겠구나 하는 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합은 갑기가 있건 을경이 있건 병신이 있건 정임이 있건 무게가 있건 이거는 연애 결혼 확률이 80~90%가 되는 거예요. 중매나 누구 소개를 하지 않고. 그래서 갑기합토라는 것은 존귀합이다. 이 사람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교수인데 이거 여자는 그냥 고등학교 간신히 나온 여자하고 결혼했구나. 그거는 갑기합토가 그렇게 100%는 하지만 80~90% 그런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을경의 합이라는 건 뭐냐? 경중의 합이라는 건 뭐예요? 체중의 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체중이 무거운 사람, 체중이 좀 가벼운 사람의 합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병신의 합이라는 것은 명암의 합인데 밝고 어둠의 합. 이건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림의 합이라는 건 큰 것과 작은 것의 합. 무게 합이라는 거는 노소,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의 합. 대체로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기는 건 뭐예요? 그게 부부의 합이잖아요, 저게 다. 예. 그러면 월하고 일에 그거 붙어 있는 거 말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월하고 일이 되든지, 월하고 연이 되든지, 일하고 시가 되든지, 일하고 월이 되든지, 가까이 붙어 있는 걸 의미를 해요. 멀리 한 칸 떨어져 있는 것도 합이 되긴 되지만, 그거는 결속력이 약하지. 항상 가까이 있는 건 결속력이 강하고, 멀리 있는 건 결속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야. 왜 나와야 되느냐? 갑은 성질이 목의 성질, 기는 뭐예요? 흙의 성질인데 왜 합해가지고 토의 성질이 나오느냐? 그 의문을 가져야지. 명리는 외울 게 하도 많아가지고 100년 1000년 가도 이 학문을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되는데, 갑기합토는 왜 갑기합토를 하느냐? 왜 갑기합토라 그랬어요? 이게 나무예요. 나무인데 열매는 천간이고 줄기 기둥은 지지고 지장간은 우리가 쉽게 가면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또 가르쳐 드릴 게 뭐 있냐면은 하늘의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의 기운, 뭐 하늘의 어떤 성질, 성상,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에는 10가지 기운이 있다고 그랬죠. 갑을, 이걸 옥이라고 그랬는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논하는 거는 하늘의 기운이 땅하고 연결돼서 오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논하는 거고, 하늘의 그 자체의 기운, 그걸 우리가 천기라고 해요. 천기를 논할 적에는 갑목이라는 것은 뭐를 보느냐 하면은 요거를 우리가 뭐 성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성상이다, 성질. 갑목의 성질은 요게는 우레예요, 우레. 우레. 갑목은 하늘에서의 성질은 우레. 우레는 건 뭐예요? 천둥번개를 우레라고 그러잖아요. 우레를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는 것은 바람이야, 바람. 병화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태양. 정화라는 것은 뭐예요? 병화가 태양이면은 정화도 불, 병화도 불, 정화도 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병화가 태양이라고 한다면 정화는 뭐가 될까?